나 후회해. 무슨 트럼프 형 나 후회해 이랬잖아요. 노래 부르는 줄 알았어요. 네. 그러면서 너무 심했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도 연출이 됐는데요. 제가 재밌어서 이거 하나 가져왔습니다. 아하. 바로 밑에 이렇게 네. 게시물을 또 유저들이 올렸더라고요. 형, 눈 좀 감아봐 했는데 감았더니 뭐가 보여? 아무것도 안 보여. 너 없는 세상이야. 그게 나한테. 오. 네, 뭐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. 이런 닭살. 재밌죠? 미국에서도 참 이런 식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대단하다. 그래서 이거는 재밌게 한번 보면 네.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.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했습니다. 여기 제가 좀 번역을 해봤는데 네. 나중에 머스크가 전화해서 잘 지내라고 하면은 뭐 기꺼이 받아들이겠다. 하루 사이에 또 바뀌었군요. 네, 사과 받아들이겠다라고 네.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좀 당연하지 않나라고도 보는 게 이제 중간 선거에 대해서도 계속 머스크가 그러면 아메리카당, 미국당 만든다 이러니까 그게 좀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도 그러네요. 하니까 어쨌든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건 좋잖아요. 근데 뭐 예전 같은 사이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장도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야, 거기까지 또 주연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시장에 좀 기대에 못 미쳤던 건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결과겠죠. 네. 네 가지로 좀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선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55%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고요.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10% 관세 부과. 중국 같은 경우 그리고 그 희토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 그렇죠. 우선은 공급을 재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을 좀 허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도 합의에 좀 그쳤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기대했던 반도체 이야기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큰 결과가 없었다. 이런 게 시장을 좀 흔들어 놨던 것 같고요.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트루스 소셜에 올렸죠. 네. 중국과 합의가 완료가 됐고 나랑 이제 시 주석이 최종 승인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드렸던 뭐 55% 관세라던가 10% 관세 부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 양국 관계 훌륭하다라고는 했는데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결과값이 좋았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요. 그에 반해서는 조금 뭐 이렇게 홍보라던가 이런 게 없었다. 언플이 없었다.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흔히 얘기하기에 턴다고 하잖아요. 네. 많이 안 털었어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우선 55% 관세는 뭐 궁금해 하실까 봐 좀 가져와 봤는데요. 10% 기본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되잖아요. 그 부분에 플러스로 20% 이 펜타닐 관세 부과가 되는 거고요. 또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중국에 대해서 25% 관세 부과했던 거 그것까지 합산을 해서 55% 관세 부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러트닉 상무장관이라던가 베센트 재무장관도 좀 언급이 있었는데 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 55% 관세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변동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양 국가의 이제 뭐 시주석이라던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이후부터 시행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뭐 중국 경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더라고요. 그래요? 네, 뭐 부동산 지금 위기에 좀 직면을 해 있는데 중국 경제가 이런 거를 좀 무역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미중 협상 둘 다 급하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나왔던 부분이 중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거였잖아요. 아하.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좀 언급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. 살짝 깐 것 같네. 맞습니다. 저도 그렇게 조금 느꼈고요. 그러네요. 지금 뭐 중국 상황 별로 안 좋으니까라는 식으로 좀 우리가 맞춰줄 테니까 너희도 맞춰. 뭐 이렇게. 맞습니다. 그 약간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지켜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시죠.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간밤에는 또 뭐 좀 잠잠했어요. 근데 CPI 이야기를 또 한번 했는데 페드가 1포인트나 낮춰야 된다,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CPI 결과가 좀 좋았기 때문이고요. 근데 다음 주면은 이제 FOMC 회의가 또 시작이 되잖아요. 근데 뭐 당연히 이번에는 좀 동결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하반기에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된 기조가 나오지 않을까 시작은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. 연준 인사들의 고민이 더욱 커지게 생겼어요. 네, 그리고 뭐 자꾸 파월 해임하고
뭐 차기 배센트 얘기까지 했으니까. 그러니까요. 그런 얘기 자꾸 나오니까 파월 입장에서도 고민되는 지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런 소식들 같이 한번 다음 주에 준비해 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앨런 머스크 이야기 또 가져봤습니다.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. 오. 사실 어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이렇게 소식을 올렸죠. 잠정적으로 이 로보택시 6월 22일에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네. 앞서 이제 12일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했던 거를 시장이 좀 기정사실화했던 건데 그쵸. 이제 테슬라 오피셜로 이렇게 올라왔던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. 그런데 뭐 안전을 좀 중시하다 보니까 이거 일정은 조금 밀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조금 열어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고 6월 28일에 앞서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많이 가져왔던 영상이죠. 네. 이 무인으로 움직이고 출고가 되는 그렇게 6월 28일에 첫 테슬라 출고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. 와, 그럼 출고가 돼서 네. 이 오스틴에 가가지고 손님을 받는 건가요? 근데 오스틴이 아니라 또 LA로 바뀌었어요. 네. 알 수가 없네 진짜. 네, 앨런 머스크가 당연히 다들 오스틴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. LA에서 로보택시 런칭한다고 이렇게 또 올렸더라고요. 어제 아침에. 그래서 그럼 LA가 조용해져야 되는데. 근데 그런 이야기도 또 있더라고요. 네. LA 지금 상황 안 좋은데 네. 왜 LA로 선택을 했냐. 뭐 이것도 뭐 트럼프랑 뭐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이거 자꾸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. 음모론? 네, 트럼프하고 머스크하고 뭔가 또 이야기가 화제 전환의 이슈로 활용을 하려는 건지 이것도 이후에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요. 다들 분위기도 텍사스에서 갑자기 네. LA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LA로 왜 선택을 했는지는 한번 체크해 봐야 네.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제 시끌시끌했죠. 네. 오토파일럿 이야기도 네. 조금 있었습니다. 지금 오토파일럿 승인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. 네. 네덜란드 그리고 EU 측에서 이 오토파일럿 승인이 네.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매우 답답하다. 이거 결국에는 유럽 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건데 왜냐하면 오토파일럿 사용하면 이 부상사고가 4배나 적게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이거 좀 촉구 좀 해달라라는 아하. 식으로 이야기하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. 머스크가 다양한 얘기를 했군요 또. 네, 간밤에 또 열일하고 막 게임한 것도 올리고 바빴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